안녕하세요, 성대리입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을 진학을 하고 어느덧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좀 이게 마무리를 하면서 그리고 대학원 진학을 뒤돌아보면서 좀 정리도 하고 싶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 뭐 혹시라도 대학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작게나마 도움이 되시길 좀 기원하면서 영상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먼저 대학원에 진학을 하려면 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그거는 이전에 제가 만들었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고 바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대학원 서류를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을 하는 게 바로 이 연구 계획서입니다. 네, 실제로 이 계획서는 제가 제출했던 연구 계획서인데요. 물론 이제 화려하고 양이 많게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면 좋겠지만,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냥 한 장으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여지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 물론 이제 좀 메이저급이나 뭐 이런 좀 뭐 이런 대학원을 가시는 분들은 좀 이런 연구 계획서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어야 되겠지만 뭐 저처럼 직장을 다니면서 일반 뭐 특수 대학원을 갈 경우에는 좀 너무 화려한 것보다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내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뭐 대학원 다니는 동안에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라고 뭐 제목과 뭐 목적이나 뭐 어떻게 방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뭐 구체적으로 좀 깔끔하게 적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실제로는 연구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서류 전형을 합격을 하셨다 하면 이제 면접 안내를 받으실 텐데요. 네, 뭐 서류 불합격 하셨다면 파이팅입니다. 네. 자, 아무튼 면접 준비는 이제 꼭 대학원뿐만 아니라 뭐 이것은 뭐 회사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인 내가 이 지원 동기는 꼭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그 목적이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왜 이 대학원을 진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원 동기는 꼭 여러분께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왜 땡땡 대학원을 선택을 했는지 이것도 같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원 동기에 같이 녹여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 대학원을 통해서 어떤 진로나 계획이 어떤 건지 이걸 좀 분명하게 잡아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저는 문화예술이랑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 분야에 관련된 사람도 아니고요. 그치만 내가 이제 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어떻게 진로를 정했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겠나라는 식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대학원을 전공하는 이 부분이랑 직장이랑 맞지 않다 하더라도 뭐 그런 거에 너무 개의치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7명에서 10명이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명에서 한 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자기소개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할지 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한테는 왜 이 학과를 선택했는지 요걸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뭐 잘 대답했죠. 네. 그리고 영어 면접이 있는 학과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뭐 카페나 뭐 후기를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뭐 그렇게 막 어려운 영어 면접은 아니고 그냥 간단한 영어 면접도 있다고 들었으니까요. 네, 이건 이제 여러분께서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 생활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대학원 생활. 자, 어찌어찌해서 대학원에 입학을 하셨다. 자, 그러면 이제 2년 동안 여러분은 열심히 이제 수업도 이제 들으셔야 되고 과제도 이제 해야 하고 발표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옛날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뭐 이런 게 되게 막 동기도 있고 뭐 되게 재밌게 학교 생활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퇴근 후에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진짜 힘들고요. 뭐 물론 이제 대학원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발표 수업이 이제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2시간 이게 수업이 있다고 하면은 1시간은 이제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고 1시간은 이제 돌아가면서 그 주차별로 이제 발표를 하시게 되는데 어 보통 이제 논문을 읽고 요약하는 네, 수업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뭐 책을 읽어 봤겠어요. 뭘 이 논문 읽는 게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냥 무작정 해야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 저는 한 2번 정도 네, 읽고 네,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저는 요약을 했었어요. 사실 뭐 이게 계속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입학하시기 전에 아니면 뭐 입학을 하더라도 이 논문 스터디가 따로 있더라고요. 논문 스터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표를 이제 준비하고 돌아가면서 이제 논문을 읽고 발표하는 뭐 이런 스터디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것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대표로 네, 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전문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 회사에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니셨던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한번 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학교 다니셨죠? 네, 저 석사 세종대학교 나왔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다녔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과제 이런 거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그때도 사실 직장이랑 병행을 해가지고 주로 야간이나 주말에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 가서 주로 많이 했고, 그때 다행히 지금 와이프도 그 당시에 석사를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데이트 겸해서 주말에 보통 카페 가서 과제 많이 했지. 저는 그 교수님들이 소개해주신 그 사이트가 꽤 있었는데 제가 주로 활용했던 거는 구글 스칼러라고. 구글 스칼러. 네, 구글 스칼러라고 논문 자료가 이제 외국 자료까지 한 번에 검색이 되는 구글이랑 비슷한 데인데 거기가 자료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찾아서 많이 봤었고, 그리고 그 대학원 도서관, 온라인 도서관에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강의도 있고 논문도 있고 자료도 있고, 그래서 그거 2개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직장이랑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주말을 이용해서 좀 몰아서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과제를 받으면 먼저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련 도서와 논문을 검색을 하고, 저희 학교 홈페이지가 DBPR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저는 DBPR 사이트를 이용하고, 논문 같은 경우에는 학술 저널이나 KCI 등재되어 있는, 아니면 우수 등재되어 있는 걸 솔팅해서 보는 편인데요. 이게 다른 자료들도 좋지만 아무래도 과제용은 좀 인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증된 자료를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 지식이나 뭐 글을 쓰는 능력을 훈련하기 위해서 전공 관련 스터디나 아니면 유튜브 강의 같은 것도 찾아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업 방식이 약간 과제나 PPT 이런 거 위주였어요? 네, 보통 발표해서 뭐 발표 프로젝트가 많았었고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약간 소논문 쓰는 거? 네, 그런 거 있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저희는 약간 전공 입학 정원이 많지가 않았어가지고 거의 다 토론, 발표 수업이었고, 그래서 심할 때는 진짜 거의 매주 과제 발표를 한 적도 있었고, 근데 저희는 다행히 뭐 논문이나 읽어야 될 책들을 주로 교수님들이 사전에 지정을 해줘가지고 그거 이제 좀 보면서 미리 발표할 것들을 정리하고 그렇게 했으면, 그래서 자료 찾는 데는 시간을 좀 많이 소비하진 않았지만 대신 이게 약간 영어로 된 자료들을 주로 주셔가지고 그거 좀 번역해서 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 고민하고 계신 게 한마디 혹시?
아무래도 좀 시간적인 면이나 업무를 하다 보면 좀 피곤해서 수업을 갔을 때도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뭔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용이 되게 크기 때문에 좀 부담이 돼서 중간에 나도 모르게 목표 의식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도 좀 무너지지 않을 만큼 좀 확실하게 뭔가 사전에 준비를 하고 가셔서 시간 낭비 없이 한 번에 졸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 직장 다니면서 학교 다니는 게 진짜 많이 힘들더라고요. 시간도 촉박하고 체력도 좀 부족하고 그랬는데 그 대학원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얻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분야의 시각도 좀 많이 생기고 그래서 힘들 거는 각오하셔야 되는데 근데 저는 완전 추천이라서 네, 한 번은 배우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한번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사는 사실 이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특히 석사 논문 졸업도 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논문 통과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석사는 이제 본인 일하시는 분야에 좀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석사는 가능하면은 하면 좋은 것 같고 이왕이면 논문을 쓰는 게 나중에 석사 졸업하고 나면은 자기가 논문 쓴 주제밖에 기억이 안 남거든요. 가능하면 논문을 또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석사는 필수, 논문도 필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봤고요. 자, 보신 것처럼 이제 각자에 맞게 대학원을 다니시면서 준비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이제 대학원을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노력하셔서 석사학위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성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